자, 이번에 고려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나오는 거가 유명한 태조 왕건상이고, 여기가 이제 철당간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준풍이라고 하는 연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황제만 쓸 수 있는 관에 연호의 사용, 이런 걸 통해서 고려는 나는 제일 잘 나가는 황제국이었다라는 내용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한번 처음에 살펴보도록 하죠. 왕건입니다. 태조 왕건. 중요한 게 호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기 혼인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견제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왕건의 회유체, 호족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정책으로는 혼인, 정략 혼인을 하기도 하고, 성을 내려주는 사성, 그다음에 땅을 내려주는 역분전,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반대로 강화하려면, 견제하려면 견제책으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인질, 자녀를 인질로 삼는 기인제도, 그 다음에 사심관이라고 하는 책임관제도, 이런 걸 이용해서 견제를 하기도 합니다. 세금은 10분의 1 수준으로 많이 깎아줍니다. 그 다음에 북진 정책, 북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서경, 평양인데요. 이걸 중시하기도 하고, 거란이라고 대립합니다. 왜냐하면 발해를 멸망시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거란은 짐승 같은 새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뒤를 위해서 올라서 왕종, 왕권 강화를 했는데, 너무 중요한 게 이제 노비 안거법이죠.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를 다시 양민으로 돌려는 겁니다. 호족을 약화시켰죠.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두 번째, 과거제. 유교 소양을 갖춘 신하들을 뽑는 거죠. 여기 호족 숙청, 이 호족 숙청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광종은 언제 어디서 문제가 나와도 절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로 나온 적도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광종이 사용했던 게 스스로 황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공복제 정도 했고, 그다음에 준풍이라고 하는 연호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준풍이라는 키워드만 주고 광종인 거 알고 있니? 물어보기도 합니다. 꼭꼭 기억해 주세요. 자, 광종의 뒤를 이은 성종. 성종 너무 중요한 왕이죠.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하여 유교 통치 이념의 국가를 만들었다. 꼭 중요합니다. 자, 유교 통치 이념의 국가가 이제 반영된 게 뭐냐면 특의 이성육부 시스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성종이 만든 학교, 국자감이라는 학교, 국자감을 수도에, 그리고 향교를 지방에 만들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건데요. 고려의 시스템이죠. 이거 별표 2개짜리죠. 또 하나 대간,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살펴보면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있어요. 중서문화성이 국정총괄입니다. 그러니까 헤드입니다. 머리 역할이에요. 상서성은 팔다리입니다. 집행을 합니다. 중추어는 왕명을 전달한다. 왕명출납 꼭 기억해 주세요. 왕의 명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거죠. 어사대는 감시기구입니다. 그런데 여기 낭사라는 사람과 어사대가 만나면 대간이 되고, 이 대간에게는 반대할 수 있는 권한 간쟁권, 봉박권, 서경권 등을 줬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병마사 신목도가, 도병마사는 군대고요. 신목도가 하면 법입니다. 자, 다음에 대간제도. 이게 고려만의 독자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말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지배층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5품 이상의 관리의 자녀들에게는 과거 시험 없이 관직을 주는 음서를 주었다. 특권입니다. 특권. 이런 특권이 있었다는 거. 여기 보시면 대간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간쟁, 봉박, 서경권이 있었다는 거. 전시과라는 거 땅을 주는 거예요. 국가의 일하는 대가로 땅을 받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수조권을 받는 겁니다. 수조권. 소유권을 주는 건 아닙니다. 자, 고려는 신라에 비해 개방적 사회가 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신라는 골품제 때문에 실력이 뛰어나도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고려는 과거 시험 보면 되거든요. 따라서 고려는 신라에 비해 개방적이다. 실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여기 보면 과거제와 음서제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 있죠. 음서로 진출할 수 있는데 주요 관직에 임명하려면 과거 합격하는 게 유리했기 때문에 음서를 보고도 다시 과거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포인트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한 가지, 고려의 과거는요, 군인을 뽑는 묵과 시험이 없습니다.
고려가 참 침략을 많이 당하거든요. 순서상으로 말씀드리면 거란이랑 1, 2, 3차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진과의 관계 있고, 그 다음에 몽골도 쳐들어와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나라입니다. 자, 거란의 침입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거란의 1차 침입의 핵심은 바로 서희죠. 서희의 강동육주, 서희의 해당국 강동육주, 이게 거란 1차 침입입니다. 강동육주의 땅은 여기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외교단판 나오시죠. 다시 한번 쳐들어와요. 2차 침략 때는 현종이 피조할 정도로 고전했지만 3차 침략 때는 대승을 거두죠. 귀주대처. 그리고 이 이후에 천리장성 쌓거든요. 그러니까 거란 1, 2, 3차 이후에 천리장성이라는 방어라인 짓는다. 꼭꼭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려는 자기 사실 잘 나간다는 해동천하라는 거. 고려는 자국의 세계관이 미치는 지역을 중국의 황제가 다스리는 세력과 구분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여기 서희 장군 얘기 나오네요. 강동육주겠죠. 그 다음에 귀준에서 거란군 격파했다니까 강감찬 장군이겠죠. 각각 요구한 내용 쓰라고 하네요. 1차 때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1차 때는 송나라랑 끊고 여진도 끊어라 이거고, 3차 때는 뭐냐면 강동육주 리턴 돌려내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최승로의 시무 28조입니다. 100% 나올 겁니다. 이거 연등해랑 팔간해가 불교 행사예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줄여라 이겁니다. 자, 여기 이거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닦는 거, 이게 불교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 유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다음 생을 위한 거니까 좀 미루고, 나라를 다스리는 건 오늘 중요한 일이니까 좀 빨리 하자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중요합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누가? 성종에게. 자, 다음 보죠. 문벌이 나오네요. 그 문벌이라는 거는 육두품 호족 출신들이 과거와 응소를 통해 성장한 걸 말합니다. 여기에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혼인을 맺었다고 하죠. 근데 이 혼인이 가족끼리도 혼인을 하기 때문에 중첩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혼인이 접쳤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 유명한 게 이 경원 이시감은 바로 이자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예종과 인종 때에 걸쳐서 이자겸의 이녀, 차녀, 일녀 이렇게 결혼을 여러 번 시켰다는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자겸 여진전쟁이네요. 이 그림은 척경이 삐도라는 그림인데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여진이 원래는 여러 개의 부족으로 되어 있고, 고려를 임금의 나라로 모시기도 하는데 좀 원래 고려와 우호적이었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이 여진족이 통합을 하면서 고려에 대해서 좀 선 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윤관, 별무반 조지, 여진을 공격하여 동북구성을 설치했다. 그런데 동북구성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동북구성은 반환합니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동북구성은 위치를 몰라요. 지도가 없어요. 지도가 없기 때문에 이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윤관이 동북구성을 쌓은 후에 비석을 세우는 거다. 이런 그림이 있다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자겸인죠. 아까 나왔던 경원 이씨가력인데, 그때 이 여진이 겁나 힘이 세져서 금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오히려 거란을 멸망시키는 초강대국이 됩니다. 그리고 고려한테 야, 고개 숙여, 우리가 임금할 테니까 너네 신화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겸이 본인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이걸 수용해요. 그러니까 여진족과 군신관계를 맺게 됩니다. 인종이 이거 너무 선 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자겸을 제거하려다가 오히려 역으로 야한이 일어나는 이자겸이 난이 납니다. 여기 나오죠. 이자겸은 권력 유지하기에 금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했다. 자, 묘청 얘기 나오네요. 인종은 척준경 등과 이자겸의 난을 진압했다. 하지만 이때 문제가 좀 커졌어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묘청과 정지상 등 서경 출신의 새로운 세력을 나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얘네들은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면
황제도 할 수 있고 금나라 정벌할 수 있다. 반드시 서명으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좌절됐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반란을 일으켜요. 묘청의 난이라고 합니다. 여기 서경천도운동과 묘청 얘기 나오죠. 결국 김부식이 이끄는 군대에 1년 만에 진압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묘청과 정지상 등이 수도를 옮기자고 했던 근거가 뭐냐, 바로 통일신라 말에 등장했던 바로 그 풍수지리설, 이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딱 고려건설 중반쯤 됐을 때 일어난 사건이 무신정변인데, 무신정변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최씨 정권은 무엇이 달랐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 일어난 이유, 일단 무신과 하급 군인들에 대한 차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현원 사건 같은 거 일으켜서 문신들을 제거하고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충원이 집권하는 최씨 정권이 되면서 조금 안정이 되긴 합니다. 너무 중요한 게 최충원은 교정도감 만듭니다. 최후, 이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인사권인 정방. 인사라는 게 누구를 채용하고 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충원은 교정도감, 최후는 정방.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문신도 뽑아요. 이 방은 서방이라고 하는데 정방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이 정방은 뒤에 나올 공민왕이 폐지합니다. 공민왕이 정방을 폐지해버려요. 자, 여기 나오죠. 최후가 자신의 집에 정방을 하고 모든 관리들의 인사를 다루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여기 반란 참 많이 일어나죠. 엄청난 반란을 많이 일어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천민들의 신분 상승 운동, 신분제가 흔들렸거든요. 이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만적의 난이다. 신분 해방 운동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요. 얘가 최충원의 노비였어요. 그래서 최충원을 죽이자는 얘기 나옵니다.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윤관의 별무관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정중방 예의부가 문관 쓴 사람들은 다 죽여라, 이런 얘기 나오죠.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한다고 그랬죠. 척준겸 말린다고 그랬죠. 일단은 순서 쓰라고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라. 순서 문제에 꼭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가 먼저겠죠. 가, 라, 그 다음에 다, 나, 이렇게 걸렸네요. 여기 소국이 대국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소국이 고려고, 여기에서 말하는 대국이 금나라입니다. 금나라는 원래 조금 나라 좀 세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겸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금나라와의 사대를 체결한 내용인 거죠.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향, 부곡, 5도 양계 시스템이 기본인데, 도 아래는 주현이 있고요. 주현 아래 속주, 속현이 있는데 속현, 속주, 속현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방관이 있어요.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가 있지만 여기는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가 없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얘기도 많이 나오죠. 성종이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서 지방관을 설치한 얘기. 고려는 경기도, 5도, 양계로 나누었다. 자, 일단 5도는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고 안찰사가 파견이 됩니다. 관리가 가요. 5도 아래는 주현 등이 있는데 여기는 관리가 갑니다. 북계 동계, 여기거든요. 여기는 군사지역이고 병마사가 갑니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곳이 많았다. 중요한데 파견되지 못한 속현이에요. 속현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여기는 향리가 다스렸기 때문에 향리가 힘이 셌다는 겁니다. 자, 향부곡소. 자, 향부곡은 농업지역이고요. 소는 물건 만드는 물품 생산 지역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향부곡소 사람들은 차별을 받아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향부곡소 사람들은 세금 더 많이 내고 학교 못 들어서 과거도 못 봅니다. 이사도 못 가요. 그래서 이런 차별이 꼭꼭꼭 있었다는 거. 무신정변 때 일어났던 망이 망소이에 나는 공주 명학소라는 차별 지역 때문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예, 이거는 뭐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려의 지위 계층 한번 볼 건데, 예, 임무를 받으면 정오예요. 국가로부터 일을 받으면 정오고 그냥 일반 백성이 백정입니다.
일반 백성이 백정이고 천민은 대부분 노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우에는 문무관리가 있는데 이건 양반이라고 해서 제일 높은 거고 이 서리 궁리하는 흉류층입니다. 이 관리는 음서나 과거통이 되고 이제 서리 굴린 형반은 중류층이에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말단 꼬리를 했다는 게 있고 자기들끼리는 직역을 세습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향리가 대표적인 중류층인데 제일 높은 애가 호장, 두 번째가 부호장이라고도 합니다. 자, 피지배층, 백성은 직역이 없는 일반 백성입니다. 뭐 세금도 내고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예,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향부곡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천민이 아니라 양인이에요. 차별을 받았지만 양인이긴 양인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노비들은 재산입니다. 재산. 그리고 부모 중 한쪽이라도 노비면 자식도 노비가 된다. 일천즉천이라고 합니다. 물론 노비 중에서 따로 따로 사는 노비가 있어요. 노비도 주인과 같이 사는 노비가 있고 따로 사는 외거 노비가 있는데 이 외거 노비 같은 경우에는 재산도 가질 수 있었고 가족도 가질 수 있었고 일부는 재산을 모아서 신분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고 노비들은 주인에게 신공이라는 걸 바치거든요. 근데 농산물을 생산해서 뭔가 바치니까 세금 같지만 세금이 아닙니다. 노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역을 받았으면 뭐다? 정호. 안 가면 속현. 여기 12목을 설치하고 목사라는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목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가 뭐냐면 몽골군 방어에서 소가 현으로 승격된 겁니다. 향부곡소의 소가 차별받았던 내용.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향부곡은 과거 응시 허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기도 하죠. 자, 불교 얘기 한번 살펴보죠. 일단 왕건이 남긴 유언이 훈요시조인데요. 이 아저씨가 불교를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고려한테 불교는 어떤 의미일까? 뭐 고려는 엄청나게 중요했죠. 여기 보니까 광종이 화엄종을 통합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거 됐고요. 광종이 이제 스님들 중에 과거를 보게 하는 승과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표적인 고려 불교인 논산에 있는 불인데 엄청 커요. 그리고 못생겼어요. 그래서 지방의 소박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못생긴 겁니다. 그냥 못생긴 게 불교 고려 겁니다. 너무 중요한 두 분이 나왔죠. 의천과 진울은 한 문제 나올 겁니다. 교종과 선종이라고 하는 두 개의 종파가 대립이 크게 있었어요. 이 둘을 대립을 종식시키려는 노력을 했던 게 이분들입니다. 일단 의천은 교종 중심 선종 통합, 교종 중심 선종 통합 이게 중요합니다. 꼭꼭 기억하세요. 천태종이라는 종파 만듭니다. 그래서 천태종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필살기가 교관겸수라는 가르침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종 중심인데 교관겸수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진울이라는 사람들. 자, 여기 세속화라는 게 뭐냐면 부처님들이 스님들이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깨끗해지자. 대표적으로 진울이 만든 수선사결사라는 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선종중심 교종통합입니다. 진울은 선종중심 교종통합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내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깨닫고 꾸준히 수행하자라는 얘기하잖아요. 이분의 가르침은 두 개인데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가 정해쌍수. 정해가 쌍수했대. 두 번째 도노점수. 이게 진울의 가르침입니다. 중요합니다. 송광사, 송광사, 수선사 뭐 같은 겁니다. 수선사랑은 같은 거예요. 수선사 결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교 통치 이념 나오네요. 이거는 뭐 고려 중기 때 되면 최충이라는 유명한 학원 강사가 생겨요. 그래서 구제학당이라고 하는데 학원 12개라고 합니다. 고려 후기에는 성리학이 등장하는데 중요한 건 공민왕이 등용했던 신진 4대 부들은 성리학을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불교를 비판하는 척불론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풍수지리설 나오네요. 풍수지리설 총 2번 나오는데
훈요 10조에서 서경 강조했던 거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기억하시죠?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할 때 묘청의 난도 풍수지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도교는 삼국시대에 비해는 위상이 약해집니다만 국가 차원의 제사인 초제라는 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냥 보면 됩니다. 이거는 아까 이름 살짝 나왔었는데 균녀라는 사람입니다. 균녀, 유교, 풍수지리죠. 풍수지리. 자, 의천이죠. 천태종. 진울입니다. 진울의 핵심은 수선사 결사. 공통으로 추구하는 바는 뭡니까? 교종과 선종의 통합입니다. 교선 통합입니다. 누굴 중심으로 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 훈요 10조는 왕건이 남긴 유언이라고 그랬죠. 부처님 좋아하세요. 풍수지리설. 불교를 멀리 하라는 거죠. 불교를 가까이 하라는 거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신정권 말기 최후 때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원래는 거란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처음 만나는데 이후에 엄청난 무리한 공무를 요구해요. 그러다가 사신이 살해된다는 구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최후는 강화도로 옮겨서 끝까지 저항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승리를 하시는데 처인성의 김윤우 장군이 몽골의 살리타를 사살한 사건, 충주성 노비들의 대반란, 이런 게 꽤 중요한 사건들로 기억이 납니다. 너무 오래 전쟁이 기속되어 피해가 커지니까 결국에는 최씨 정권이 무너뜨리게 되고 다시 개경으로 환도를 합니다. 개경 환도를 해요. 그러니까 몽골과 저항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는 강화도 천도했다가 개경으로 환도하게 된 겁니다. 원나라랑 결혼을 해요. 원나라는 몽골이 세운 중국 국가 이름입니다. 황제의 사이가 부마국이 된다는 건데 자주성은 손상이 많이 된다고 하죠. 이게 뭐 관제가 격화된다라는 표현 쓰기도 합니다. 몽골 침략 지도에는 이렇게 강화도 천도나 처인 부곡민, 여기서 이제 살리타 컷한 겁니다. 이런 얘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반대하는 애들이 있어요. 몽골에게 항복하는 걸. 그래서 삼별초는 개경환도에 반도를 해서 강화도에서 시작해서 진도, 제주도로 옮기면서 끝까지 항쟁했었다. 그러나 몽골 연합군에게 진압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자, 이제 원 간섭기인데, 자, 다루같이 은근 나옵니다. 이게 감시관입니다. 고려의 감시관, 몽골의 간시가들에서 간섭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관제 격하라고 하는데 황제국이 쓰던 거를 이제 너희 더 이상 황제가 아니니까 낮춰라 이겁니다. 직급이나 이 모든 걸 낮춰라. 제후국에밖에 낮춰라 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일본 원정, 일본 쳐들어가려고 만든 정동행성이라는 게 있는데 일본 원정이 실패했으면서도 계속해서 감시합니다. 그리고 도평의사사라는 게 있는데 도평의사사 여기 나오시죠. 이 도병마사가 이름이 바뀐 건데 이거를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원나라에 친하게 붙은 애들이 장악을 한다. 도평의사사는 권문세족이 장악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몽골에 뺏긴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공려죠. 그리고 몽골의 풍습이 고려에 유행하기도 하고 몽골에선 고려의 풍습이 유행하기도 합니다. 권문세족 등장하죠. 친원파입니다. 얘네들은 도평에 있어서 장악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엄청나게 토지를 많이 먹어서 농장이 너무 컸어요. 산과 천을 경계로 한다. 대농장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침략을 받을 때는 단군 할아버지 얘기, 과거에 잘 나갔던 조상님 얘기를 위로를 받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를 우리의 조상으로 삼는 삼국유사와 제왕후기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원나라가 이지도 중요합니다. 이거 공민왕이 빼앗은 쌍성총관부 땅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공민왕은 원나라에 반대한다 이거예요. 뭐 했냐? 첫 번째, 친원세력 숙청, 정동행성 폐지, 쌍성총관부 회복, 정방 폐지. 이 정방 많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신돈이라는 승려를 통해 권문세족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문세족을 약화시키려고 하였지만 살해당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자, 아까 성리학 등장했죠? 이 성리학을 통해서 새롭게 신진사대부, 공민왕이 권문세종 약화시키려고 가져온 겁니다. 성리학 너무 좋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참 국민왕이 불쌍한 게 왜 친입도 참 많았어요. 근데 이 친입을 격퇴하면서 등장한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있기도 합니다. 순서가 여기 이제 고려 멸망 순서 중요한데 위, 과, 조, 한순입니다. 위화도 회군. 그 다음에 권문세족 조져버리는 과정법.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급진 온건으로 신진사대부가 분파되는데 급진파는 세왕국을 저항합니다. 그래서 여기 온건파사대부 정몽주를 제거하고 이성계를 왕으로 새나라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현이 있는데 이재현 같은 경우는 여기 만권당, 원나라에 있는 이 만권당이라는 건데 이게 성리학과 관련된 얘기. 그래서 성리학의 시작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몽골풍과 고려학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책이네요. 삼국사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삼국사기. 김부식이라는 게 짓고 현재 존재하는 역사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그리고 헛소리 안 써요. 귀신 얘기 같은 거 안 쓰는 걸 유교 합리주의 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신라의 삼국 통일을 높게 평가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신라 중심의 역사관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뭐 기전체라고도 하죠. 근데 일단 삼국사기에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존재하는 것 중 가장 오래됐다. 증명할 수 없는 신화 같은 얘기는 안 썼다. 이게 유교 합리주의 사관이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련이죠. 이련. 이분은 삼국사기의 저자, 삼국유사의 저자예요. 역사책입니다. 이 삼국유사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이세요? 신화설화 써요. 그리고 단군조선을 강조한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승유의 제왕운기에서도 단군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의 공통점은 뭐다? 단군이다. 이 포인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 이재현의 사략이라는 책도 있는데 성리학적 역사책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삼별초의 항쟁 순서라잖아요. 강화도, 제주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쌍성 총관부는 여기입니다. 이 지도는 꼭 기억하셔야겠죠. 주요 아까 말했죠. 도평의사사였죠. 삼국유사 동명왕편 이런 거 나옵니다. 동명왕이 이제 고구려의 시조죠. 이런 책 썼다는 거고 토지 뺏는 거는 이제 전민변정도감이죠. 이 전민변정도감은 신돈이 지었다. 신돈에게 관리를 맡겼었다. 자료 볼까요? 이거 뭐 권문세족들이 지금 악질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이재현이면은 대표적인 성리학인데 성리학이면은 뭐 신진 4대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재현은 뭐 성리학의 대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 마무리하겠습니다.